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나이띠, 대박나는 띠분들 소개할 거예요. 오늘은 원숭이 띠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026년도에 대박 나시겠어요. 원숭이 띠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병오년에 대박 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병오년이라는 해오년은요, 그 기운도 강하지만 강한 만큼 치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좋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운이 강화되는 거는 강한 만큼 나를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잘 다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원숭이 띠분들 보니까요, 병오년에 정말 대박 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원숭이 띠분들은 나이대, 이 여러 나이대가 있죠. 여러 나이대를 다 보니까 대부분 다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23살 되시는 갑신생 원숭이띠분들, 35세가 되시는 임신생 원숭이띠분들, 47세가 되시는 경신생 분들, 또 59세가 되시는 무신생 분들, 71세가 되시는 병신생, 그리고 83세가 되시는 갑신생 분들, 제가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어느 나이대 불문하고 이 2026년 병오년에 굉장히 운들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병오년이라 하면요, 굉장히 강한 기운의 해오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붉은 말,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이 붉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색깔을 나타내잖아요. 그 강한 색깔만큼이나 힘이 강하다, 운의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많이 달려야 된다, 앞만 보고 달리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 이 불의 기운이 강한 만큼 그런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겠다. 우리가 말이라 함은, 말은 뭐예요?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 말의 기운만큼이나 이 원숭이 띠분들도 앞만 보고 달리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성과가 반드시 주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시련이 닥쳐올 한 해로 보여집니다. 이 병오년이라는 해오년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숭이띠분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은 원숭이띠분들에게 기회와 변화의 해가 되겠다, 이런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기회도 있을 거고 변화도 무쌍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전운과 직업운은 상승을 하겠다. 우리가 직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금전도 따라오겠죠. 또 금전이 있으면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성공 궤도를 달리기가 용이해지겠죠. 이런 면에서 금전운도 좋고 직업운도 좋게 보여집니다. 인연운도 활발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한 운이 들어왔을 때 인연자, 귀인자, 여자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여자가 귀인으로 오고 인연으로 오는 것도 운이다. 좋은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발복을 하고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직원, 어떤 직원 상관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 흥망성쇠가 갈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봐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성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보셔라,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 감정 기복도 이제 어떤 변수,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2026년 병오년이라는 해오년이 조금 뜨거워요. 그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불의 해잖아요. 불이라는 의미가 좀 뜨겁잖아요. 이 불에
해운년인 만큼, 불의 의미인 만큼 어떤 뜨거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욱할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말다툼이나 뭐 어떤 해결을 함에 있어서 욱할 수 있는 작용이 크겠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에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자꾸 싸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서 자꾸 터트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2026년 병오년의 원숭이띠 분들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우리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했잖아요. 이 붉은 말의 해로 속도와 에너지의 상징이 되겠다. 말처럼 달려라 이거죠. 속도를 내서 말처럼 달리고 그 에너지만큼 성과를 이뤄라 이거죠. 그만큼 달려야 되십니다. 내가 에너지를 다 발산을 하셔야 돼요. 속도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십니다. 원숭이띠 분들께는요, 창의력, 그리고 적응력이 빛나는 시기로 다가옵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끼가 많으시죠? 어디에 가서나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재주가 많다, 끼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띠분들인데요. 이런 창의력과 적응력이 빛을 발하겠다 이거죠. 병오년에는 그런 게 막 빛을 발해서 성공의 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띠 분들은 정말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원숭이띠 분들도 좋은 나이대가 있고 나쁜 나이대, 조금 기운이 강한 나이대, 약한 나이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2026년 병오년에는 모두가 그 성공의 궤도, 성공을 맛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어떠한 이 새로운 기회, 이런 기운을 잘 승화시켜야 돼요. 그쵸? 이걸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는 균형과 신중함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균형도 있어야 되고 신중함도 필요하겠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그게 유의를 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업운으로 보자면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승진, 이직, 프로젝트 리더십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협업을 하거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흐름이 강한 한 해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한다 이거죠. 여기저기서 누구누구 원숭이띠 어떤 누구누구 참 잘해. 이런 거 아이디어 좋아. 이런 추진력이 있어. 저 사람 참 오늘 이뻐 보이네. 빛이 나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운이 좋을 때는 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근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치장을 하고 예쁘게 해도 남들에게 참 밉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근사한 양복을 빼입어도 참 얄밉거나 밉게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사람들에게 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띠 분들은 2026년 병오년에 꽃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운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요.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사업 확장이나 이 부업에도 유리하겠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셔도 좋겠고 다른 사람과 부업에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다. 단 지출 관리나 투자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거죠. 아무렇게나 내가 지출을 한다든지 아무렇게나 투자를 한다든지 누가 뭘 한다니까 막 이렇게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서 막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운이 좋으니까 나에게 그런 일은 들어오고 그런 일의 기회가 주어는 지는데 그게 다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사를 보잖아요. 내가 누구랑 동업을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 사람과 동업을 해도 되는지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운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게 관건인 거죠. 나만 좋다고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운에 강한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더불어서 같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귀인이 많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귀인은 뭐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운이 좋은 사람끼리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듯이 내가 혼자만 운이 좋다고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누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누구와 같이 일을 하고 어디에 이사를 하고 뭐 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의 원숭이띠 분들의 이 연애 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볼게요. 연애 운은 어떤지, 연애, 이 사람도 운이잖아요. 그죠? 연애도 운이잖아요. 인연도 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애 운은 참 좋게 작용을 하는 건 당연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연 운이 상승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인연이 없으신 분들은 인연 운이 상승을 해서 여자에겐 남자, 남자에겐 여자가 들어오겠고 또 새로운 만남, 어떠한 이렇게 관계의 진전, 뜨뜻미지근했는데 앞으로 뭐 인연, 연인 관계가 된다든지 어떠한 발전이 있겠다 이거죠. 그런 진전도 기대가 됩니다. 기존 관계에서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나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나를 뭐 언제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뒷전으로 미루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땐 또 인연이 끊깁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서 인연이 끊길 수도 있고 또 운의 흐름상 그렇게 인연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계에서도 어떠한 소통을 잘 해서 감정 유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한번 짚어볼게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좀 심해질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일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할 일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또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일도 많아지고 어떠한 일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 또 건강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과로를 하셔서 조금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주의를 체력에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휴식하고 운동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일에만 물론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아무 때나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아요. 배가 물이 들어와야만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고 그래야 잘 간다. 하지만 잠시 휴식도 필요하고 운동도 그런 밸런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멋있는 원숭이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숭이띠 분들은요, 소화 기관 그리고 또 신경계 또 이런 관련 질환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의 기운 어떤 뜨거운 기운이 막 상승할 때는 좀 타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통이나 아니면 신경계통 이런 쪽이 좀 타들어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금 뭐 우리가 피 검사도 하고 어떠한 건강 검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병원연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우니까 해운연이 뜨거워서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좀 조심하셔서 체크 잘 하셔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 3월, 6월, 10월 이렇게 운이 상승되는 시기가 있죠. 3월, 6월, 10월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럴 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도장을 찍거나 어떤 이동을 하든지 변동을 주든지 어떠한 새로운 일을 도모하든지 어떨 때 해야 될까? 이 시기가 중요하죠. 3월, 6월, 10월 무당이 얘기하는 건 다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3월, 6월, 10월이 좋은 시기가 되겠다. 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이죠. 7, 8월 달은 이 병오년의 기운만큼이나 이 붉은 말이기 때문에 불의 해라고 했잖아요. 이
불의 기운만큼이나 감정 기복과 이 돌발 변수가 좀 있겠다. 이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조금 병오년은 그런 기운이 강해요. 뭔가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면서 기운도 강하고 에너지도 강하고 막 성과도 강하고 막 이러지만 어떤 트러블도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시는 현명하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드리자면 준비된 도전이 성과로 이어지는 해운년이 될 수 있다. 또 유연한 사고와 신중한 선택이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026년 병오년에도 우리 원숭이띠 분들 정말 대박 나시기를, 승승장구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드리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이 고생들 하셨잖아요. 이런 고생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결과가 정말 터트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걸로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원숭이띠 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노력에 비해서 조금 미비하다? 노력에 비해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이나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원숭이띠 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물론 다른 띠 분들도 어떠한 이런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생년월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원숭이띠 분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좋으시길 바라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운의 흐름이 다 각기 다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각기 오는 다름을 잘 짚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이사하기 전에 좀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사를 잘못 들어가서 건강이 나빠지고 부부의 화합이 깨지고 또 자손들이 자꾸 탈선을 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사업이 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집의 이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렇게 이사를 다니실 땐 터를 보셔야 되지만 그 터를 보시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본인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실 때 보면은 이사할 집이요. 3년 안에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안에 사람이 죽어나간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시면 내가 되는 일이 없거나 나도 이렇게 수명이 짧아서 급사를 맞아서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년 안에 사람이 죽어나간 집에는 어떻게 죽었느냐도 중요하죠.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해당이 되시고 또 누군가에게 타살을 당한 것도 해당이 되시고요. 또 자살을 하신 것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타살이나 자살로 험하게 가신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히 가신 것도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3년 안에 죽어나간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전에 살던 사람이 망해서 나간 집은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터의 기운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망해서 나간 집은 또 망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 가게 옛날에 망했나요? 망해서 나갔나요? 잘해서 나갔나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터와 똑같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집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막 학생들도 대학에 막 붙고 그런 집들 되게 많이 선전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살던 사람은 뭐 대학을 어디를 갔다, 어디를 붙고 어디를 갔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광고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터의 기운이 반드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전에 살던 사람이 망해서 나갔는지 잘 돼서 나갔는지를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을 짓고 3개월이 안 된 집. 이런 집들은 부정이 아직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동토동법이라는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토동법도 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아직 성하다 이거 쌩쌩하다 이거예요. 그런 집에 잘못 들어가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금전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3개월이 좀 지난 집, 3개월이 조금 텀을 두고 기간이 지난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부모님이 살던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집 계시죠? 본인들 부모님이 살던 집을 부수고 거기에 이제 새로 짓거나 이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터로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잘 되시는 거 못 봤어요.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 터에 들어가서 잘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터를 다시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런 분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이 만약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는데 그 터가 조금 평수가 작아. 그래서 그 옆에 큰 평수를 다시 사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보다 더 크게 지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것도 안 좋아요. 그 기운이 억눌리기 때문에 그 발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집을 지어서 옆에 큰 집을 지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해가 온다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은 무덤이 있던 자리에 지은 집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부동산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면 그런 거 좀 나올 수 있죠. 옛날에 무덤이 있었는지. 근데 뭐 100년 전, 200년 전. 저는 조금 그것도 싫어요, 사실은. 저는 100년 전에 무덤이었던 자리도 싫고 200년 전에 무덤이었던 자리도 싫습니다. 그 자리 자체의 기운이 100년이 지나도 남아있고 200년이 지나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전에 무덤이었다? 더더욱이 안 되겠죠. 근데 오래전에 무덤이었던 거는 조금 조사를 하셔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무덤이었던 자리에 뭐 집을 지어놓고 뭐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 이렇게 근데 모르고 살았는데 옛날에 무덤이었더라 그런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 들어가시면 보통 자살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시거나 사업이 망하시거나 부부 뭐 가족 관계가 다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런 무덤이었던 자리에 들어가시면 정신 이상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거나 이래서 정신병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도 나빠지시고 사업도 망하시고 한마디로 망조가 든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무덤이었던 자리에 지은 집은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은 큰 나무를 베거나
뽑고 난 자리에 지은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뭐 조그만 나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선앙이라고 하죠.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나무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동네에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지은 집을 들어갈 때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삼가하셔야 돼요. 그렇게 큰 나무가 있던 자리에 그 나무를 베거나 뽑거나 해서 지은 집은 그 나무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해가 온다 이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절대로 발복을 할 수가 없고 절대로 흥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다음은요, 들어가려는 집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집에 북쪽에 있는 집이 몇 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 아니면 이게 끝이 안 나.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도 6개월, 1년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뭔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 집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들어가려는 집을 봤는데 그 집에 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동서남북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북쪽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 공사를 하고 있어. 아니면 금방 끝날 거면 괜찮아요. 뭐 한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공사가 끝날 것 같으면.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깨림직하거든요. 저는 싫어요. 근데 뭐 끝나고 한 달 있다 들어가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집을 봤는데 계속 전에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끝날 것 같지 않아. 장기적으로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이 북쪽이다 이거죠. 내가 본 집의 북쪽에 그런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사망하십니다. 수명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집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아니 되십니다. 또 다음은요. 내가 만약에 전에 살던 집이 있죠. 근데 어딘가 다른 데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전세 놓고 다른 타 지역에 살다가 이제 전세 빠지고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장은 더더욱이 그렇죠. 영업장이든 집이든 똑같은데 똑같이 안 좋은데요. 절대로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영업하던 그런 가게도 내가 그 가게에서 장사를 잘했는데 나와서 다른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가게가 자꾸 미련이 남아. 그래서 그 가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들어갔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운이 다 꺾여버려요. 망조가 들어요. 말 그대로.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던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기운이 다 꺾여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삼가하세요. 이렇게 땅의 기운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이사를 하셔도 안 되고 아무 데나 들어가시는 것도 안 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사주의 기운보다 땅의 기운이 더 셉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조금 안 좋을 때에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발복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운의 기운이 안 좋은 터에 들어가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운 좋은데 왜 망했지? 나 왜 망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이 땅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이긴다는 거죠.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 아무 때나 가는 거 잘 보고 가셔야죠. 터를 잘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이사하실 때 반드시 터의 기운을 보시고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털을 잘 보고 가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들어가셔서 모두들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